노덕술이 출감한 지 3일째인 49년 6월 26일 이번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노덕술도 6월 23일 만성기관지염을 이유로 보석으로 출감하고 얼마 후 공소기각으로 처리된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그는 이렇게 비켜간 것이다. 노덕술이 출감한 지 3일째인 49년 6월 26일 이번엔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던 백범 김구가 안도위의 총에 운명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당시 안도위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 그런데 지난 92년 안도위가 43년 만에 입을 열면서 또 한 번 세상은 경악한다. 과연 그 배후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을까? 장택상 씨, 최은하 씨, 노덕술이 또 그다음에 누구 하나 있나? 최은하. 네. 최은하, 장택상, 노덕술이, 김창룡. 다간 이 정보원들은요. 말을 안 하고 눈으로 말한다. 비자다. 그거의 진수인데 눈으로 몇 번 말해보게 되면 이 사람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 다 알게 돼 있게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도희는 헌병대로 인계돼 융숭한 대접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시 헌병사령관으로 수사를 맡았던 전봉덕, 그 또한 일제 때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 경시까지 올랐던 최고의 엘리트 친일 경찰이었다. 그날 바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헌병 부사령관으로 사령관을 올리고 장훈 그 헌병 사령관 직위해시켰다고. 그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 아니고요. 왜 지금 저거 대한민국에서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지금 암살당했는데 그 사람을 조사해야 될 헌병사령부 직제 사령관으로 있는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을 해임시키고 친일파 어떻게 전봉덕 씨 같은 사람을 사령관에 했는가 하니까 전봉덕 씨가 역시 암살에 관계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직위 자체나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내가 그 공작 책임자도 이제 그런 사람 이사장관이면서 그 공작 책임자. 아주 극비로했어요. 우리 한명 사람들 있는 사람들도 땅가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미국으로 이민 간 것으로 알려졌던 전봉덕은 92년 입국, 김구 암살의 배후설이 나오자 급히 재출국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LA로 출장을 일부러 간 겁니다. 가서 아주 상당한 얘기를 들을까 싶어서 갔는데 자기는 형무소 소장 비슷한 위치에서 헌병사령관으로서 그 사람이 신병을 우리 사령부에 임기해놨다가 보호하다가 조사받는 데까지 자기는 관리해준 것밖에 없다.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인데 왜 특별한 대접을 했느냐 뭐 이런까지 모르는데 자기는 그런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후 법조계의 명망가로 변신했던 그의 인물 자료에는 40년대 일제하에서 경찰을 지낸 흔적만 유독 빠져있다. 52년 이승만과 그의 친위대였던 친일 세력들은 전쟁의 보화 속에서도 정권 연장을 위한 가공할 사건들을 획책한다. 당시 국회는 임시시도 부산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재선을 앞둔 이승만은 국회 내에서 장면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간접선거로는 재선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또 이런 대통령 어떻게 모시고 사냐. 또 뭐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그 양반 민주주의 어쩌고 하지만 사실 독재했다. 한 얘기가 또 자꾸 이제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안에서는 이제 장 박사 지지한다는 세력이 자꾸만 들어가는 게.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특무대장 김창룡 등을 앞세워 부산 범일동 기지창고가 습격당하는 게릴라 침투 사건을 조작해낸다.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의 전초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국제구락부에서 있었던 반정부 집회 현장을 테러 집단을 시켜 덮치게 한 후 야당 인사들을 줄줄이 연행했다. 이들은 이미 좌익과의 연루 혐의를 조사한다며 국회의원들이 탄 출근 버스를 통째로 헌병사령부로 끌고 가기도 했다. 내가 출근하려고 내려가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하면 장 박사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탄 거 곧버스야 바로. 안에 보니까 봤어요. 안에 누가 탔냐고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거든. 이승만의 재집권을 위해 조작된 이 사건은 김창룡, 원영덕, 노덕술 등 일제 헌병 출신과 일경 출신들이 벌인 정치 공작의 종합판을 보는 듯했다. 이승만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협박,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킴으로써 52년 8월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이 부산 정치파동의 불똥은 당시 장면 총리의 비서실장인 선호정원에게까지 미친다.
천하의 반공검사를 빨갱이로 모는 국제공산당 사건의 음모를 피해 일본으로 망명했던 그는 4.19 후인 60년 9월에야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 직후 뜻밖의 노덕술이 선우정원을 찾아왔다고 한다. 이때 노덕술의 나이는 61세. 당신이 내 집에 웬일이야? 초라한 행색에 약간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타난 그는 도자기를 풀어 주섬주섬 서류 뭉치를 꺼내놓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정치공작 세력들이 작성한 국제공산당 사건 관련 문건이었다. 홍택기가 꾸민 것입니다. 그때 그 조작할 때는 이력을 했을 겁니다. 안 했겠어요? 부산 거기에 또 그만한 책임자리 있다 이러면 부산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헌병대 안에서 또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사이 마치 그건 제쳐놓고 이거 홍택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그놈을 잡아 없애는 것이 선우 선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왔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에 노덕술은 몹시 당황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온 것만 해도 이게 천우신조인데 누굴 지금 죽이고 어쩌고 한다고 하니.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니까 그러지 말고 홍택기 씨 만나면 우리 손잡고 같이 일하자고 얘기하라고. 나 그런 생각 조금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땀을 쫙 흘려요 그 자리에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사람 저거 땀을 저래. 그러니까 이제 그 뜻밖의 아마 내가 아마 답변을 들은 모양이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지. 일제의 고문 경찰로 독재정권의 친위대로 권력을 쫓았던 노덕술. 그는 서울 15CID 대장으로 있던 55년 독직사건으로 구속, 헌병 중령으로 군복을 벗었다고 하는데 이후 그의 행적은 세간에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그가 태어난 울산시 장생포. 이곳엔 아직도 노덕술을 아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가 태어났다는 생가에는 흠쩍벌드는 이가 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생각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 여기라, 그래. 여기에요?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말씀을 듣더라 보이마지. 애는 때 나갔다 거거든. 예. 나가서 경찰 부청장을 있었는가? 아버지가 참 하는 말이 이라더라, 삼촌요. 수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 자꾸 이렇게 계급이 올라갔다 해. 저 사람이 그걸 어떻다 하고 하면 얼굴만 봐도 알고 그만큼 수사에는 잘하더란다. 이 집의 안주인은 친정아버지가 좋은 집안이라고 서두르는 바람에 시집을 오게 됐다고 한다. 보신 기억 납니까, 얼굴을? 아니요, 못 봤습니다. 만나본 적 없으시고? 근데 그때 국회의원 나온다고 우리 큰 집에 제일 좌우에 장시포 살았는데 국회의원 나왔는데 왔었는데 보니까 돌아 앉아가 이래 있는데 키도 좀 자그만 해비고 얼굴이 여기 이매가 홀랑 민다고 찍더라고. 나 뒷모습 받고 못 봤다. 노덕술의 생가는 큰 인물이 난 터로 알려졌다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다는 사실이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그는 4.19 직후에 있었던 60년 7.29 선거에 울산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덕술은 총 1744표를 얻어 8명 후보 중 6등으로 낙선했다. 때는 마침 4.19 직후 그는 과거 전력 때문에 고향에서조차 표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너무 일찍 이제 총각대만 나와가지고 전혀 장생부리 자기네들은 삼촌도 많았고 오촌 이런 다참한 집안이 많았는데 근데 전혀 발걸음도 안 하고 있다가 해방되고 결국 이제 여기 오라고 그래가 아마 이제 출마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가 한번 왔다가 결국 저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투표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인사도 쉽게 한가 보고 그런. 생애 마지막까지 권력을 향한 야심을 접지 않았던 노덕술은 결국 68년 4월 1일 서울대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거주했던 궁정동 집은 지금의 청와대 앞 무궁화 동산 자리인데 바로 만주군 장교 출신으로 독재 권력을 누렸던 박정희가 시해된 11.6 사태 궁정동 안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